장애인 요양보호사의 죽음을 두고 유족과 요양원 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경찰은 요양원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광시설이나 종사자에게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청 인근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몇 년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자외선과 만나 생기는 유해 물질인데 최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오존 농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청송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던 장애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신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A씨가 요양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요양원 측은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청송의 한 요양시설. 이곳에서 2년 동안 일해온 요양보호사 A씨는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지난 5월 15일. A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유독 자전거를 좋아했던 장애인 요양보호사 A씨. 그는 15일 저녁 7시경 자신의 방에서 농약 절반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요양원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라목소를 먹으면 지네끼 이제 폐가 굳어갖고 숨이 차서 죽거든요.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오빠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막 회사 가야 된다 이러다가 갑자기 근데 퇴사시켜줘 하면서 막 갑자기 혼자서 나 퇴사할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하늘나라로 간 거라서. 유족들은 A씨가 숨을 거두기 전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는데 싫어서 누가 제일 무시했어? 누가 제일 기분 나빴어? 사람 깔아보고 무시하고. A씨의 남동생은 A씨가 평소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을 동생에게 털어놓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차 옮기고 몇 번 보고 혼자 옮기길래 안 들어가 내가 몇 번 옮겨줬어요. 기차를 가면 저 옮기는 거 누가 도와준 사람 있나 하니까 저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사람은 저 새끼 꼴에 X이요 진짜. 사람 저 새끼 꼴나 기분 나쁘게. 오늘도 지금 이거 녹화를 했지. 기껏 100만 달러 그거 타지는 못하면 뭐고도 타게 하면서 내 손을 잘 타네. 요양원 측은 가혹행위가 없었고 오히려 요양원장이 숨진 A씨의 아버지와 알고 지낸 사이라 더욱 특별히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동생도 지금 2월달부터 장애인 입단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저희들 만약에 가혹행위나 이런 게 있었다면 형이 일하는 것도 보고 수행들하고 영수행들하고 간에 뭐 일어나는 일도 옷만 봐도 다 알잖아 사실. 그걸 누가 물어도 가혹행위를 하느냐 누구를 뭐 어떻게 하느냐 욕설을 하느냐 막 때리느냐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양원은 CCTV 영상과 A씨의 근태 기록부와 생활일지 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성군 역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점검이나 갈 때도 뭐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전혀 없었죠. 근태하는 거 있잖아요. 내역서를 제가 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봤는데 근태 시간도 정확했고요. 한 장애인 요양보호사의 죽음을 둘러싼 유족과 요양원 측의 공방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합니다. 관광시설이나 종사자에게 올해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내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장 군수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함께 경북 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100억, 10억, 10년간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와 관광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최저 1억 5천에서 최대 5억 원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관광진흥기금의 절반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각 시군의 몫입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관광업체의 융자와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관광 관련 시설 신축이나 증축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50억 원,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등 보조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융자는 대구은행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조 사업으로 1억 원 한도로 한 차례 지원합니다.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관광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로 경북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기구도 구성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북에 사무소를 둔 관광시설 사업자와 관광 관련 법인, 편의시설 운영자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각 시군이나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추진하는 경상북도. 내년에는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선도적인 글로벌 관광지로 더욱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구청에서 걸어가면 5분 거리의 도심 한복판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목길의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 바로 옆 골목길. 이곳에서 2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한 최 씨는 늘 기름값 걱정에 매여 삽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기름 보일러를 대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가 안 나온다고 하면 세입자들도 꺼리는 눈치입니다. 위에 새도 잘 안 나가고 또 기름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시가스는 좀 싼데 사람들이 다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요. 빨리 돌아서면 좋겠습니다. 도심 한복판 이 골목길을 따라 100m, 상가와 주택을 포함해 약 70가구의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기름 보일러나 가정용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비해 값이 비싸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마음 놓고 그거를 한번 막 떼시게 막 못 들었어요, 진짜. 진짜 막 좌른날 이런 설날 가스 떨어지면 막 그거 저기 일회용 가스 그걸로 막 쓴다 또.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을 검토해봤지만 지하 매설물이 막고 있어서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 골목 자체의 하수박스가 이 근처에서 모이는 하수가 다 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그 옆 골목에는 가스 다 들어갔거든요. 저희도 가스 공급 검토하다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때 못 해드렸다고. 지난해 말 대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6.4%. 주민들은 대구 도심에서 도시가스가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관계 당국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미세먼지가 가고 나니 이제 오존이 문제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자외선과 만나 생기는 유해 물질인데요. 최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오존 농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유달리 일찍 시작된 무더위. 오존 농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에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건 5월 4일.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빠릅니다. 발령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오존주의보가 대구에는 6번, 경북엔 20번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대구에 9번, 경북에 23번 발령된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오존은 덥고 햇볕이 강한 날 특히 잘 생깁니다.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돼 오존 발생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극한 기온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오존은 눈과 피부를 따갑게 하고 두통과 기침, 더 나아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더 해롭습니다. 오존이 심한 날은 더 심해가지고 같이 음성이 영 가쁘고 이래요. 오존은 기체라서 미세먼지와 다르게 마스크를 써도 걸을 수 없습니다.
오존이 심한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오존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바깥 활동이라던가 이제 외부의 이제 가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의 불청객 오존. 미세먼지 못지않게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기상청이 6월부터 폭염 영향 예보 정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기상청은 시민들이 한눈에 폭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폭염 위험 수준을 신호등 색깔로 표시하고 대응 요령도 그림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과거 폭염 피해 사례와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시군 단위별 폭염 영향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는 기상청 모바일 웹이나 날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시작됐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는 건데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절반 이하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가 조사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4만 2천여 건, 사망자 수는 368명이었습니다. 이 중 주택화재는 8,1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사망자 368명 중 143명이 주택화재 사망자로 전체 사망자의 38.7%, 약 일반 화재 사망자 수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11일 원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도 집안에 있던 화재 경보기가 울려 집주인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4일 모든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국 18개 시도 아파트를 제외한 12,300여 가구를 살펴보니 소화기 혹은 화재 경보기를 모두 구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4.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고요. 경기도, 제주, 강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창원, 서울 순이었습니다.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따로 나눠보면 소화기 설치율은 65.3%인 반면 화재 경보기 설치율은 41.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설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화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초기에 그걸 사용하면요. 소방차 한 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단독 경보기는 조기에 감지를 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조기에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작지만은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 큰 화재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담장 허물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도 도심 한복판에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을 수 없도록 뾰족뾰족한 철조망을 친 것도 모자라 미끈거리는 기름칠까지 해놨지만 주민들의 위험한 통행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10여 년간 이어진 두 아파트 사이의 갈등. 도심 속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두 아파트 사이의 경계에는 철제 담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날카로운 톱니가 박힌 철조망이 흉물스럽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철제로 된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뭐가 문제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주민들이 이 담장의 좁은 구멍을 통해서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숙이고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하루에도 이 좁은 구멍을 통해 수백 명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이유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변의 구조를 보면 A아파트 정문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경산역으로 가는 길이 가깝습니다. B아파트 후문 앞에는 우체국과 목욕탕, 병원 등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이곳 아파트에서 우체국까지 정문을 이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직접 재보겠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름길로 갔을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훨씬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 주민들 모두 빨리 가기 위해 위험한 통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철조망을 걷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철제 경계 담장의 소유주인 A아파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관리소 측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뿐 어떤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쪽 주민과 저쪽 주민이 있잖아요. 뭔가 합의만 되면 뭐 하면 되죠. 문서로서 뭐 합의되는 게 됐노. 말로 합의했는 건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문서로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만 합의하면 절차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철조망 철거를 희망했습니다. 없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는 이거 보기도 안 좋고 전체 또 펜스를 예쁘게 해놓으면 또 그냥 하면 또 막 얼굴가 무슨 이북에 뭐 38선 철조망도 아니고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철조망이 뭐전 감옥소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 평화를 위해서도 서로 담장이 없으면은 서로 경계가 없으면은 허물이 없고 사이 좋은 형제 같고. 여기 저도 이쪽을 필요한 거고 우리도 저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 철조망 쳐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허물는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면 요새 담장 허물게 하는데 여기를 다 허물고 차라리 꽃을 심자. 그럼 좋겠네요. 잘 안 됐습니다.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많은 주민들의 호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B아파트 관리소 측은 철제 담장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럴 때도 내가 겪은 얘기를 아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불편한 적이 그동안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쪽에 쪽문이 있었지만 B아파트의 주민이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가 시끄럽다며 경산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A아파트는 B아파트 쪽에서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신고를 했다며 아예 쪽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철조망을 더욱 촘촘하게 치고 담장은 넘지 못하도록 미끈거리는 공업용 기름까지 덧발랐습니다. 두 아파트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났어요. 밥도 먹고 뭐 하면서 협의해가지고 떠는 걸로 해가 그래가지고 조만간 이번 달 내로 아마 뜰지 싶습니다.
학생들도 뭐 뛰다니지 말고 조심하게 차 다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좀 다니라 하고 그래 하면 뭐 서로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조망만 없으면 담장 주변은 소공원과 다름없습니다. 소나무와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해 주민들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을 또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나여야만 된다는 생각보다 또 나와 너와 함께 아우르는 그런 공동 어떤 제의식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배려심과 또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조만간 개통될 쪽문,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웃 사촌의 정을 나누는 소통의 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추월을 강요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도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던 중 앞차를 추월하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또 도착한 뒤 요금 14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경시가 30일 오전 문경시청 회의실에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의 마루 종합식품과 50억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에 따라 마루 종합식품은 공장 설립을 위한 50억 원을 투자하고 약 55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마루 종합식품은 꼬치류 등 술안주와 소스 등 포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하고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 고정적인 거래처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제16회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가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원시별의 탄생과 진화를 주제로 별의 일생과 천문, 우주, 과학의 원리를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자 240명에 한해 천문대에서 대형 망원경을 보며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경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호국영령의 위패 봉안식을 열었습니다. 30일 오전 황성공원 충운탑에서 열린 이번 봉안식에는 최근 1년간 순직한 고 강호문 장계하사 등 위패가 40이 봉안됐습니다. 경주시 충운탑은 6.25 전쟁 당시 희생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1986년 6월 6일 제막됐으며 이번에 추가 봉안된 위패를 포함해 모두 3,820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대구 300인 미만 기업의 약 60%는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지역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물었더니 57.5%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납기 대응 능력 약화와 실질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을 꼽았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요즘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시죠? 오전엔 10도 선으로 쌀쌀하고 한낮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15도로 선선하게 시작하지만 한낮에는 26도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까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낮 기온 29도, 다음 주 초에는 30도를 웃돌면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는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